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진을 보고 뒷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해창 지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산사진을 하게 된 동기부여를 말씀 잠깐 드리자면은, 제가 여기 입도한 지가 29년째입니다. 그리고 사진 시작한 뒤는 디지털 카메라로 잡은 지 23년 됐어요. 23년 동안 제가 그 전에는 낚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는데 낚시를 그만두고 우리 처한테 무엇을 해볼까 하고 여쭤봤을 때 앞에 TV에서 홈쇼핑에서 350D 캐논 350D 광고를 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제 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카메라를 저걸 사서 취미를 해볼까? 골프를 배워볼까? 이어주했을 때 집사람이 저거 사서 하시래요. 골프는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게 됐는데, 그 광고에 나왔을 때는 그 캐논 350D가 그렇게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막상 그 물건을 받아보니까 아무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단 1도 없는 카메라하고 관련이 없는 제가 그걸 사서 2년 동안 관광지, 공원 이런 데만 다녔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뭐 메모 사진 찍어서 빼서 이렇게 내는 것도 모르고 그냥 메모리에만 담아서 또 꽉 차면은 또 다른 메모리 사서 끼워서 찍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그걸 찍어 와서 우리 아이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한가요? 뭐라 합니다. 이것도 사진이냐고. 아무나 가서 찍는 사진, 이거 아빠는 이거 좋다 하냐고. 이런 찐빠를 좀 몇 번 먹다 보니 마음의 상처도 받더라고.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듣다 보니. 그래서 그때 당시 인터넷을 막 보급이 많이 될 때입니다. PC방, 인터넷망 이렇게 뒤졌는데, 제주도 찾아보니까 동호회가 하나 뜨더라고요. 동호회. 그 일반 동호회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거기를 가입을 했습니다. 거기를 가입을 하고 또 막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도 한 군데 또 가입도 하고. 내가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는 너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지금 생각하니까 남산 한옥마을에서 동아리 출사가 있었어요. 저는 못 가고 아이들 둘을 비행기표를 끊어서 보냈어요. 왜? 그 애들을 보내면은 뭔가를 얻어오면 내가 좀 그쪽에서 받아올 것이 있는가 생각 차원에서 한 2번 정도는 보냈는데, 역시 질문하지 않으면은 내가 모르는데 아이들이 모르는데 뭔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다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사진이 늘지도 않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아이들은 동네에 사진 찍으러 다니면은 뭘 하겠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에 제가 산악회를 들어갔어요. 제주도 한라산이 있고 오름이 368개라는 것도 산악회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를 한라산이라 오름을 찍으려면 알아야 내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한라산을 알게 된 동기가 산악회를 20년 동안 다니면서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 산악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365일 쉬는 날 없이 주말이면 산악회 갑니다. 그럼 거기를 다니면서 한라산의 깊이를 조금은 알게 되고, 내가 한라산을 다니면서 한 번 갔다 해서 알지는 절대 못해요. 방향 감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산악대장들은 잘도 압니다. 아주 구석구석 아주 안 가본 데가 저도 없어요. 한라산을. 그러면서 에피소드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산이라는 개념이 정말로 준비를 잘 해갖고 다녀야 돼요. 그하고 가장 아까 수중 촬영도 계셨지만은 정말 힘든 산악사진입니다. 누구나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남들같이 이렇게 차 타고 다니 삥 내려서 차에 내려서 추면은 내려서 찍고, 이 개념이 아니에요. 거의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산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다니면서 제가 몇 번 갔고, 길을
익히게 되면은 저 혼자 갑니다. 혼자 찾아가요. 그래서 다닌 산들이 우리가 늘상 산에 다니는 이 피사체가 아닌 다른 한라산의 속사를 보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끼면서. 그러면서 열심히 이제 찍으러 다니긴 했습니다. 다니긴 했고,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제가 그 사진 처음에 시작할 때 파노라마부터 배웠어요. 파노라마. 그 파노라마부터 배운 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이 카메라에서 파노라마를 시작합니다. 이게 저는 시작할 때부터 파노라마부터 알게 됐어요. 있는 기존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세워서 뭐 9카트 10카트 이렇게 찍어봤는데 찍다 보면 노출차가 꼭 생기더라고요. 컷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서 터득한 게 딱 2커트입니다. 2커트. 우리 여러분들 9커트, 10커트, 20커트 찍어갖고 넓게 뽑아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얘가 지금 2커트인데 여기 신제주 어느 오피스텔에 대형으로 걸려 있습니다. 5m 70짜리. 이거 예양 액자에서 제작을 해서 제가 판매를 하고 걸어준 이 사진이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5m 70이라면 2커트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파노라마는 이제 2커트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커트가 좀 재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좀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상황이 좋으면 무조건 2커트 찍습니다. 2커트 찍고, 이제 요즘은 이제 지금은 여러 선배님들이 한라산을 다니면서 길을 닦아놓은 거 제가 조금 얹어서 찍고 다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산이라는 것은 언제나 준비를 철저하게 다녀야 됩니다. 제가 2번을 다쳤어요. 좀 이따 동영상에 보면 말하겠지만은 그 손가락을 2개를, 여기를 하나를 수술한 적이 있고, 여기는 지금 굳어가지고 휘어졌어요. 뭐 가장 최근에는 요 정강이뼈 부러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만, 그건 이따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점에서 가르쳐 드리고, 제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4계절로 나누어서 사진 120장에서 2분 30초씩 봄, 여름, 가을 영상으로 만들고, 다음에 그 사진의 20장을 간추려서 띄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럼 여기 오기 전에 요 부분에서 한 20분 정도 내려가면은 직벽으로 이런 이끼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이 무렵에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이제 이 부분 이거 이제 제가 계산할 때는 여기서 1단계고 여기서 이제 2단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이 계곡 폭포가 있습니다. 이 계곡 폭포가 지금은 그래도 얘는 아직 보존이 지금 많이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계곡물이 흐르고 벽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많이 훑어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비가 수량이 많으면은 굉장히 이쁘게 떨어져요, 여기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그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얘가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올라갈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위에가 마지막 3단 이끼 폭포가 있는데 이제 이게 3단 폭포 마지막 폭포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에요. 이게 어안으로 찍었는데 너무 크다 보니까는 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그 떨어지면서 이 손가락이 두 개가 얘가 부러지고 얘가 부러지고 얘는 수술해 가지고 제가 이게 힘을 못 써요, 이쪽을. 이게 지금 수술 오래되다 보니까 살점이 지금 많이 붙었는데 이건 미끄러지면서 손이 두 개 다 꺾여가지고 지금 펜을 잘 못 잡아요, 펜을. 이 힘을 주면 굉장히 얘가 아파요. 그래서 수술하면서 얘는 잘 됐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휘어져 버렸어요. 이런 그 애로사항이 여기 찍을 때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거의 이끼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없어요, 거의.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다 무너지고 없어요. 가장 제가 올 봄에 4월, 6월, 5월 달에 다녀왔는데 아예 없어요, 아예. 아예 이 부분이 싹 내려앉고 그냥 돌만 있습니다. 돌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은 좀 귀한 사진이 됐어요. 지금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비가 오고 많이 바람이 많이 치면은 산에서 그 직벽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내려와 가지고 이 옆에 막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끼들이 다 떨어지고 나가고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물 수량도 많고 이끼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영실에서 우리 집사람이랑 오후에 갔는데 이렇게 노루가 이렇게 도망가지도 않고 자기를 모델 삼아 찍어달라고 저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라산을 다녀보면은 오후 시간에 가면 노루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제가 이때만 다닐 때도 한라산이 그렇게 단속을 한다는 소리를 제가 못 들었어요. 거의 제가 가면은 제가 전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라산에는 단속하지를 안 했어요. 오후에도 그렇고. 근데 제가 전시 이후에 단속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아래에서 우리 산악사진가들이 몇 사람들이 걸렸는데 5시에 지금은 무조건 통일돼서 5시면 한라산 올라갈 수 있어요. 사계절 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시, 3시에 천축도 올라가잖아요. 미리 거기 올라가면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지 끊어. 시간 외에 올라왔다고. 그때가 가장 심할 때 철쭉 때, 철쭉 때 단속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9명이 걸렸는데 5명인가 끊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철쭉 때는 좀 단속이 심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이런 사진들은 뭐 많이 보셨을 거고요. 봄때 뭐 지금은 꽃이 지금 거의 그쪽 부분은 없습니다. 얘도 지금 영실 쪽에서 제가 다녀보는 결과 제가 오후에 가장 많이 영실 쪽을 많이 갑니다. 근데 날씨 변화가 그쪽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날씨 변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운해가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 영실 쪽에서 제가 많이 좀 느낍니다. 오후 시간에. 여러 애들은 이제 산악회 다니면서 한라산에 깊은 계곡 다니면서 이제 찍은 사진들이고요. 보면 우리 산악회원들 이렇게 다니기도 하는데 얘는 그 우리가
그 앞에가 방해오람, 우리 전망대에서 앞에 있는 오름 방해오람이란가 그 오름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거기 가면은 그 중간 지점이 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날 안개 속에 있다 보니까 이 속에를 그 오름을 또 올라갔어요. 전망대에서 앞에 있는 오름 올라갔는데 다 안 보이고 이 돌만 보이더라고요. 이 돌만 찍은 사진이 요 사진입니다. 좀 있으면 그 돌 사진이 나올 건데 요 돌입니다. 요 돌. 이 돌이 아까 그 안개 속에 있던 돌이거든요. 바위. 근데 바위가 저렇게 꼭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찍는 앵글도 상당히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알아주실 것이 그냥 이거는 사진으로만 봐주셔야지 뭔가가 저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사진은 그냥 사진으로만 봐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얘는 이제 드론으로 찍었습니다. 우리가 드론이 나오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 또 우리가 눈으로 갈 수 없는 곳, 눈으로 볼 수 없는 곳까지 드론이 가서 요즘은 찍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도 10년이 넘은 사진인데 구도를 이렇게 잡아서 찍은 건 또 나쁘진 않더라고요. 늘상 보는 카메라 원커트 앵글에서 보는 것보다도 살짝 띄워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때는 드론 단속도 안 했어요. 제가 드론 한 지가 13년 됩니다. 13년 동안 드론 딱 2개 먹었습니다. 펜티엄 3. 기체도 이만해야 가방 120m 넣으면 절반이 차지해버려, 그 드론이. 그 정도로 큰 드론이 나오면서 지금은 소지하기 편하게끔 소형으로 많이 나와서 드론들을 참 사진 작업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펜티엄 3로 찍은 거예요. 그때 다 파노라마 기능도 없는 거고 JPG로만 찍은 거예요. JPG. 로우 파일에 지원이 안 돼 있어요. 그럼 JPG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찍고 보고 집에 와서 보니까는 뭔가가 너무 부족하는 거예요. 이 백록담은 대짝 커가지고 그냥 안개가 있다 보니까 안개 좋아서 안개 살짝 깔고 찍은 건데 다음에 가서는 이렇게 찍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이제 또 터득하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찍은 거예요. 우리가 드론을 항상 높게만 생각하는데 살짝 띄워서만 찍은 거예요. 저 허리 정도만 놓고. 얘는 뭐 심심해서 제가 한번 찍어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 철쭉 때 6월 4일 날 찍었습니다. 이것도 10년이 넘은 사진인데 이때는 펜티엄이 그때는 4가 됐어요. 이때부터 로우 파일이 지원된 파일이에요. 드론도 마찬가지로 자꾸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또 다른 걸 바꾸게 되고 또 돈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로우 파일이 지원이 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찍었냐? 이것도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데 파노라마로 찍었어요. 자, 어떻게 했냐? 드론이 날리면서 기체를 움직여서 제가 파노라마를 4커트를 찍은 사진이에요. 4커트. 왜? 내가 일반 카메라로 처음부터 파노라마를 찍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드론도 기체를 움직여서 기능이 높지만 기체를 움직여서 파노라마를 찍은 사진입니다. 상하로 이렇게 4컷을 찍었어요. 4컷. 그래서 포토샵에서 합친 겁니다. 우리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데 어떻게 찍냐 이렇게 하지만은 기체로 움직여서 찍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정확히 3월 28일 날 찍었어요. 그래서 이거 봄사진으로 올려놓은 건데 3월 28일 날 이게 지금 설이라게 해야 될란가요? 날씨를 보고 갔는데 예상에 딱 맞춰서 가기는 갔습니다. 인하수를 생각했는데 은하수가 실은 이 자리가 이렇게 뜨지는 않아요. 살짝 뉘었어요. 뜨기는 뜨는데 살짝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데 포토샵 좀 세운 거예요. 요즘 기술이 좋아서 포토샵도 있어도 좀 세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사진은 뭐 나만의 사진이라 하지만 사진도 역시 남한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보기는 좀 좋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은하수는 좀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약간 머리 위로 이렇게 약간 누웠어요. 그럼 누워 좀 보기 싫잖아요.
좀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거는 해섭이 형님하고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10년 전 정도 됐는데 새벽녘에 동뜨기 전에 저렇게 모자를 딱 쓰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제비동산 쪽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꽃이 그래서 아직은 좀 싱싱하잖아요. 지금 백록담에 철쭉이 없다 하지만 꽃이 있습니다. 예, 꽃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쪽에서는 꽃은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이고 이쪽에 간음사 쪽으로 내려가면 중간 부분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꽃이 있습니다. 단지 얘네들이 낮아가지고 이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한라산을 갈 때는 항상 제가 물 있을 때만 간다. 물 없을 때는 가지는 않고요. 얘도 뭐 상당히 오래된 사진, 이것도 다 누구나가 보던 사진들. 커피가 이만한데 막 전냄새 계속 또 이 사진도 지금 영실 올라가는 길목에 좀 우측 올라가다 보면 좌측으로 좀 들어가야 됩니다. 얘는 나무가 높아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고 이 옆에는 너무 가리니까 줄을 묶어서 이쪽 좀 알로 좀 내렸어요. 그냥 너무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는 그렇게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오후에 찍은 사진. 보면 오후빛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얘는 마찬가지로 이거를 찍기 위해서
올라갈 때부터 비를 맞고 갔어요. 일기예보를 무슨 보고 가지만은 비를 맞고 가서 그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비가 멈추고 해가 날씨가 바뀌어야만이 찍을 수 있는 사진. 그것도 그래서 지금 별이 있는 거예요. 별이. 이때가 아마 한 새벽 한 4시쯤 된 것 같아요. 새벽 4시쯤이면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영실에서 차를 밑에 주차장에 세워놓고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겁니다. 위에 주차장까지. 그러다 보면은 아래 주차장에서 위에 주차장까지 2.5km거든요. 그럼 그 아스팔트 길을 올라가서 또 산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비를 맞고 올라가서 내가 계산했던 사진을 찍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가서 찍는 겁니다. 안개는 저 뒤에 있고 고사나무는 또 저 뒤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찍냐? 망원으로 찍는다. 망원으로 찍어서 예를 들어서 저 뒷부분이 우리가 배경에서 해하고 고사목하고 망원으로 찍으면 가깝게 찍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렇게 망원을 해서 이것도 두 커트로 당겨 찍은 겁니다. 얘도 이제 드론 컷입니다. 제가 드론을 진짜 빨리 하다 보니까 드론 사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남들이 아니 우리가 볼 수 없는 곳까지 드론이 가서 찍어주기 때문에 또 장점이 내가 원하는 사진을 드론이 찍어주니까 그것까지 좋은 거 없잖아요. 대신에 가만히 있어 찍어준 건 아니거든요. 무조건 올라가야 되거든요. 날씨 되면은 올라가야 되고 정상을 가든 여기 같은 경우는 남벽 쪽에서 찍었습니다. 남벽 쪽에서. 어디서 찍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살짝 많이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 펜티엄 3로 네커트의 파노라마입니다. 누가 보면 파노라마 같다는 생각을 못하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데 기체를 움직여서 파노라마로 돌려서 찍은 겁니다. 이것도 네커트로 찍어서 남벽 쪽에서 찍었습니다. 남벽. 그 남벽 대피소 있는 쪽에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구목 갖다 들어 나오면서 전부 사진이 정상적인 통로의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장구목 갖다 나오면서 하늘과 이 지금 이것이 금방망입니다. 꽃 이름이 금방망. 예, 이건 놓고 찍었는데 사람들이 다 깨끗하다고 좋다고들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얘도 오후에 가서 했는데 우연찮게 오후빛에 이 노루가 아까도 말했죠. 오후에 가면은 노루가 많이 들어온다고. 정말 한라산에 노루가 오후 시간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얘는 지금 제 기억으로 한 9년에서 10년 된 것 같은데 이거는 강만보 선배님하고 같이 장구목을 갔습니다. 장구목. 두 분이서 어리목을 해가지고 그래서 제 시간이 넘어가지고 정상 길로는 못 넘어가고 제가 인솔아에 제가 한라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이쪽에 저 사제비동산 쪽으로 나오는 길로 아주 고생 많이 해서 계곡을 몇 개 넘어서 사제비동산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오후에 영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영실이 날씨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날씨 보면서 잘 다니면은 좋은 작품을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얘도 전시 작품 하나인데 가장 많이 팔린 사진입니다. 제가 이 전시를 하고 사진도 많이 팔았어요. 제주도 호텔에도 좀 팔고 서울에서도 많이 팔았는데 이거 제주도 전시하고 나와서 이거 팔아서 아카데미 2학기 학비 내고 분과위원장 분담금 내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얘는 정상에서 찍었어요. 정상에서 150m 올려서. 그러면 정상에서 찍음으로써 가장 안정감 있게 찍힙니다. 멀리 안 보내도 되고 멀리 높이 안 해도 되고. 그러나 구도를 잘 잡을 수가 있어요. 정상에서 찍다 보니까는 이거는 이제 매빅 3로 파노라마 기능이 있는 걸로 찍은 겁니다. 아웃커트에서 따낸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맑은 사진이라는. 우리 사진가들은 뭐 일몰, 일출 막 밝은 사진을 좋아하는데 일반인들은 밝은 사진을 좋아하더라고요. 맑은 사진. 그럼 이 사진을 전시할 때 내가 판매 목적으로 물론 이 사진을 가로 1m 50, 세로 120 풀사이즈로 전시할 때 20장을 걸었어요. 이런 한라산 사진을. 대형으로만. 그리고 판매용은 별도로 16에 24 작게 포장됐기 때문에 이렇게 들고 갈 수 있게끔 하나에 50만 원씩 이렇게 팔게끔 이렇게 팔고 이 사진이 가장 많이 팔고 얘도 마찬가지 영실 사진이 있지만 영실이 그만큼 맞춰서 다니면 이게 지금 산수국입니다. 산수국. 한라산에 산수국을 있으라고 생각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일반 길에는 물론 있긴 있지만 앵글이 없으니까 무심코 지나가는데 살짝 벗어나야 돼요. 올라가다 우측으로 살짝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 꺾기가 9월 초에 가면은 지천이에요. 지천. 9월 초에 가면 지천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꺾기가 그 주변에가. 이거 이제 여름에 이제 애국인이 하나 걸어가서 찍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장구목 쪽에서 삼각봉 위에서 이 바위하고 구름이 멋있어서 한컷 찍은 사진입니다. 얘는 지금 삼각봉 봉우리예요, 봉우리. 예, 우리 삼각봉 대피소에서 보면 뾰쭉 튀어나오는 게 삼각봉 봉우리인데 내가 지금 그 뒤에서 얘를 놓고 찍은 겁니다. 고사목 하나 끼고. 얘도 역시 그 강만보 선배님하고 같이 가서 찍은 사진. 이것도 이제 혼자 정상에 이렇게 다닐 때 미친 듯이 다니듯이 여기도 오래된 사진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운해가 위에까지는 웬만해서는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를 않아요. 그 밑으로 해서 백록담 쪽으로 저 서귀포를 이렇게 넘어가요. 얘도 영실 아까 그 산수구하고 지금 같이 비슷한 날 찍은 사진. 얘는 좀 재밌는 사진. 이가 지금 내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안으로 찍으면은 이렇게 백록담이 원형과 이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이게 어안 아니면은 이렇게 안 걸려요. 어안이다 보니까는 이제 이렇게 걸립니다. 앵글이. 이것도 막 영실입니다만 올라가다 거의 다 올라가면 중간에 살짝 뽕통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길. 조금 내려가면은 다 굴이 하나 있는데 사람이 쓰지도 못하고 누워야 돼. 누워서 찍어야 돼. 누워서 16 감각으로 이걸 찍은 겁니다. 감각으로. 위에 막 물도 떨어지잖아요. 사람 앉아있지도 못하고 누워서 찍어야 돼. 누워서 이렇게 찍어야 돼. 얘는 지금 저쪽은 이쪽은 고상동 케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쫙 뒤에 오름이 지금 어승생각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것이 좁은 두략. 얘가 있는 게 이제 큰 두략인데 좀 있으면 가을 사진도 나올 건데 거기 가면 이 바위가 이렇게 이런 반달 모양이 있어요. 굉장히 좀 특이한 모양의 바위가 있더라고요. 다음은 가을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제가 전시했던 사진하고 한라산 2를 전시하기 위해서 갈라놓은 사진하고 좀 섞여 있습니다. 예, 전시를 한라산 2를 하기 위해서 사진을 갈라놓은 사진하고 좀 섞여 있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그 한라산 마가목입니다. 마가목. 마가목은 아마 말씀드려보셨는가 모르는데 설악산을 가도 마가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마가목은 이제 주로 보면은 술을 많이들 담그시더라고요. 술. 그럼 이거 얘가 지금 10월달 지금은 이제 다 떨어지고 없거든요. 10월 초부터 한 중순까지는 마가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길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올담에서 가야만이 볼 수 있는 마가목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언저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보면 이 나무 밑그림이 벌써 다른 그림들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장부목입니다. 장부목. 이 오래된 사진인데 이것도 뭐 어찌됐든 그쪽으로 가야만이 뭐 특별한 사진들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진을 좀 찍게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한라산을 테마로 찍는데 늘 가던 길목에 있는 사진을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또 전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산악회 다니면서 봐둔데 다니는 길목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알게 됨으로써 스스로 혼자 찾아다니는 것이 이제 이런 사진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실 그 병풍바위 쪽이 안개 때문에 가려서 지금 아까 좀 있으면 다 나올 건데 일부분 가려서 지금 따서 망원으로 따서 사진이고요. 가을 시즌에 얘는 천하계곡에서 찍은 단풍입니다. 천하계곡. 이거는 또 어디 이거는 안개를 만든 사진입니다. 안개를 만든 사진. 계곡에서. 뭐 안개를 만들었다 해서 포토샵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연막탄을 띄워서 만든 사진입니다. 연막탄. 그럼 얘도 지금 정확히 10월 28일 날 오늘 찍은 사진을 보니까 오래전에 오늘 찍었는데 이게 그 전날 새벽에 올라갈 때 영하 4도였습니다. 안개가 엄청나게 많이 꼈는데 비늘이 하나하고 잠바하고 이제 어찌됐든 커피라도 하나 끓여먹고 라면이라도 하나 끼놓고 커피 포트하고 이렇게 갔는데 비늘이 속에서 침낭 속에서 비늘 속에 이렇게 들어가 누워있는데 잠깐 잠드는데 눈을 떠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날 바쁘게 뛰어다녔는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풍에 찍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전시 2에 나올 사진인데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진들 우리 앞에 선배님들이 다 찍었겠지만은 어찌됐든 후배는 안 해봤으니까 산 사진을 찍으려면은 나도 그걸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 해보지 않고 무슨 말을 못하잖아요. 선배들이 다 돌았지만은 나도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뭐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선배들이 따라다닌 발자취를 제가 조금씩은 따라간 것입니다. 아직도 구상나무는 이 자리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예, 구상나무가 지금 이 사진도 좀 오래된 사진인데 좀 서운한 부분이 많아요. 너무 좁게 잡았다는 것을 나중에 이제 제가 사진에 조금 더 눈을 뜨면서 이제 바뀐 거예요. 이거를 좀 넓게 잡고 두세 컷으로 파노라마로 넓게 잡았어야 되는데 좀 좁게 잡은 것이 아쉬움이 많이 있는 사진입니다. 이것도 그 가을에 가면은 안개들이 기온 차이로 이렇게 쭉 내려앉습니다. 그럼 꼭 항상 백록담 밑으로 서귀포에서 백록담 밑으로 저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우측으로 꼭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타고. 이것도 뭐 아까 그 저쪽 사진하고 같은 사진.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실에서 올라가면은 그 병풍바위가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배열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다 그냥
일자로만 보이지. 이게 얘도 살짝 새길로 들어가서 찍으면은 이렇게 바위들이 배열도 잘 돼 있어. 올해 지금 가을에 총 못 갔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갔는데 여기도 굉장히 배열이 잘 돼 있고 이거는 국제공모전에서 은상 받은 거고요. 그래서 얘도 이제 좀 시간이 됐는데 누구랑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매빅3 그래도 매빅3인데 한 8년 정도 7년 8년 된 것 같은데 본인이 찍을 줄 모른다고 나한테 찍어달래. 나도 날려야 되고 지도 날려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찌됐든 정상까지 힘들고 같이 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찍어서 주겠다. 내가 찍어서 그냥 그대로 통째 나눠줬어. 내가 복사해서 그대로 줬어. 그냥. 그건 어차피 같이 가고 걔도 드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그렇게 허용을 한 것이 걔가 다룰 줄도 모르고 찍을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제가 나눈 사진이고요. 자, 이거 보면 저 뒤에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그럼 실질적으로 얼음은 굉장히 작게 보여요. 그러면 저거를 내가 조금 크게 보이겠다 생각한 게 저것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서 땡겨서 오른만 두 커트로 파노라마를 찍고 얘는 그대로 5커트 찍고 뒤에를 제가 합친 거예요. 경계선에서 얼음을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담은 사진입니다. 얘는 아까 그 봄 사진에서 나올 때 이쪽에 보면은 가을 사진이 훨씬 예쁘더라고요. 여기가 색이 이렇게 오색이 물든 색이 한라산이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근데 여 구간에는 지금 여기 Y계곡 쪽 같은데 여기에서 이 단풍들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씨 변화가 이 저 큰 도락에서 이쪽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얘도 아까 마찬가지로 비닐이 속에 잠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온 세상이 하얀 거예요. 이때 찍은 사진이 이겁니다. 이것도 전시할 때 메인으로 이제 걸긴 했는데 가장 색 대비가 지금 잘 돼 있잖아요. 안개도 돼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 새길로 좀 들어가서 얘도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 이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망원 파노라마. 이 감각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주제가 너무 멀어요. 이 피사체라든가 이 바위를 항상 이걸 놓고 찍으려는 욕심에서 파노라마로 두 컷 찍었습니다. 파노라마.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저 역시 손에 파노라마 익혀져 있다 보니까는 웬만하면 좋은 광경이 나오면 무조건 파노라마 두 컷으로 찍습니다. 두 컷으로 찍어도 내가 원하는 사진은 다 나옵니다. 잘 찍으시면. 이거는 이제 516도로. 516도로 터널 가기 직전의 사진이에요, 이게. 가을 단풍산. 이 사진은 다 이쁘다고 하더라고. 뭐, 드론으로 살짝 올려서 찍은 거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입니다. 네 컷도 파노라마예요. 이거는 지금 어디입니까? 1100도로 가기 전에 갈림길에서 찍은 사진인데 얘도 네 컷의 파노라마로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네 컷. 이때는 뭐냐면 펜티엄4였어요. 펜티엄4. 이때도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찍은 사진. 파노라마 기능이 없는 상태. 우리가 온커트 포더는 파노라마를 이렇게 찍어 넓게 보니까 좋잖아요. 시원하고. 이것을 파노라마를 찍는 몸이 배어 있다 보니까는 드론에서 파노라마 기능이 없어도 기체를 움직여서 파노라마로 네커트 찍은 사진. 이건 이제 큰 도락이 그 골골이 내려오는 단풍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날 찍은 사진 10월 28일 날. 그날 이거 다 찍은 사진. 얼마나 뛰어다니는가 몰라요.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찾으러 다니는데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이걸 지금 감각으로 찍은 사진인데 얘를 뭔가를 가을인데 첫눈이 왔는데 뭔가를 색 대비를 시키려면 한라산은 넣어야 되겠고. 네. 사고됩니까? 이걸 찍는데 이만한 구덩이가 있길래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좀 앉아있고
옆에 좀 남은 아까 말한 대로 줄을 묶어서 살짝 옆으로 좀 당겨갖고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산에 다니면서 줄을 좀 가지고 다녀요. 항상 뭔 일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마치 그날 10월 28일 날 그날 어떤 뭐 KBS 기자분하고 같이 찍었어요. 그때 이 자리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500란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산악회 다녀보면 이거 여기 조금 500란이라 하더라고. 얘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입니다. 파노라마를 찍지 않으면 이게 거리가 멀어서 이 바위의 배열이 제대로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두 커트입니다. 두 커트. 그러다 보니까 배열을 이렇게 안 치고 작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어서 단풍색도 잘 안 나오고요. 그래서 파노라마를 찍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온커트고요. 망원 온커트로 찍습니다. 지금 저 가운데가 이렇게 둥그렇게 있는 거 보면 우리 산악회 다니다 보면은 그 산악회에 저거 보면 개코원숭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개코원숭이라는 게 그런가 보다 합니다. 보면 저 둥그렇게 보입니다. 저 가운데. 탄다. 겨울. 이 사진은 얘도 지금 올해 1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 파일이 크다 보니까 봉오리가 조금 찌그러진 느낌도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커트로 찍었습니다. 두 커트. 네, 올 2월 달에. 이거는 영실에서 뭐 전망대에서 100에 400 망원으로 땡겨 찍은 사진이고요. 얘는 눈이 많이 왔을 때 보면 앞에 그 나뭇잎들은 상고대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좀 빨리. 예? 예. 예. 얘는 좀 오래됐는데
얘도 드론으로 한 3m 정도만 올린 사진입니다. 최대한 낮게. 이 골을 살리기 위해서, 너무 올려버리면 골이 너무 많이 보이고, 이 골과 편을 살리기 위해서 살짝만 올려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노라마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500나, 이 들어가는 길이 다 틀리긴 합니다만, 또,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드론으로 찍은 겁니다. 드론으로 파노라마 찍는 거예요. 그럼 낮게 찍어서 지금 여기 상고대 핀 나무를 밑그림을 좀 살짝 깔고, 예, 그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아까 단풍 찍은 자리에서 얘도 드론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뭘 깔려 하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드론을 살짝만 보내서 최대한 낮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 이렇게 찍으면 누가 드론이라 하겠습니까? 설명을 해드리니까 드론이라. 드론으로 최대한 낮춰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밑그림을 이렇게 깔게 되는 거고, 내가 생각지도 않는데 날려서 밑그림을 깔아서 찍은 사진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해섭이 형님이랑 정상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인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삼각대를 못 피고 둘이서 난간을 잡고 있었어요. 정상에서.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그 동이 뜨고 한 시간 정도 되니까는 바람이 자더라고요. 자면서 이걸 망원으로 이제 계단하고 뒤에 오름을 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도 누워서. 이것도 뭐 해서병님하고 그때 10년 전에 같이 갔던 사진. 얘는 그 성널폭포라고, 성널폭포인데 이제 이거 주로 보면 상군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거기에 가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어디 봐도 이 앵글이 볼 수가 없는 앵글이에요. 이런 거. 얘는 이제 남벽 가는데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등산객을 하나 놓고 하나 찍은 사진이고요. 얘는 사제비동산에서 정말 추울 때인데 별 사진을 이제 찍어본 사진입니다. 요즘 뭐 옛날 선배님들보다도 지금은 사진 촬영하는 기법도 다양하고 장비도 다양해서 사진 찍는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오래된 그 남벽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영실 어리목 올라가면 좌측 쪽에 거의 다 올라가면 눈 많이 왔을 때 어안을 들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나무 배열을 찾아야 돼, 대신. 어안을 찍을 때.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하늘 쳐 올려 찍은 사진도 많지만은 나무 배열을 찍어 놓고 이렇게 구도를 잡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이런 사진들도 뭐 많이들 보셨으니까. 그리고 겨울 사는 아무튼 눈이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구벽이 하얘야만이 저 역시도 산에 많이 가는 편입니다. 하구벽이 까마면 거의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산하고 오름하고 제가 병행해서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깨만 생겨요. 깨만 생긴다는 거는 무조건 안 간다는 거예요. 날씨 보면서, 바람 보면서, 습도 보면서 이제 다니는 이런 깨가 생기더라고요. 요건 정상에서 날씨 좋은 날, 저 장미문 능선하고 이 동능선을 찍고 보다 보니까 시내까지 다 보이더라고요. 이건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시내 아파트도 보이고 신대주. 요거는 뭐 어디 진지 뭐 다 아시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로 찍은 사진입니다. 파노라마. 얘는 이제 망원으로 사제비 동산 쪽에서 등산객 한번 찍어본 거고요. 여기에도 제가 이제 좀 믹스터리한 게 있는데, 저 지금 아까 사진에 나오는 삼각봉 뒤쪽에서 저 혼자 사진 찍으러 갔는데, 물론 일찍 갔기 때문에 큰 일은 없었지만은 또 이쪽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무섭다 이런 생각은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빨리 가본다고 저 뒤에서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이쪽이 전부 직벽이어가지고 나무들이 힘이 없어요. 밟으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어떻게 중간까지 내려왔는데 제가 옴싹달싹 못할 때가 있었어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럴 때 제가 준비한 밧줄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밧줄을 나무에 묶고 가방을 밑으로 내리고 그 줄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발을 디딜 데가 없어요. 손잡을 데가 없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애 먹고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삼각봉으로 다시 와서 이렇게 하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택시 타고 영실로 가서 차 가지고 오고, 영실로 가갖고 반대로 어떻게 내려왔고 힘들게 내려왔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입니다. 이것도 10년이 넘은 사진인데 카메라 이거 두 커트 파노라마입니다. 두 커트 파노라마. 그렇지 않으면은 하구벽이 너무 크게 잡혀요. 얘도 마찬가지고 파노라마 두 커트입니다. 겨울에 사제비동산 쪽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 됐습니다. 동영상 하나 있잖아요. 이건 오래전에 그 한번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찾아보니까는 없어요. 편집되고. 그래서 그 전에 핸드폰으로 녹화 떠놓은 것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전시하기 전에 그 한라산에 6시에 내 고향이 제가 한번 여기 동행 촬영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 우리 한라산이 지금 예약제로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세계일보에서 우리 한라산을 탐방할 때 예약할 수 있는 탐방객이 2024년도에까지 한 95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제주도민들이 과연 95만 명 중에서 그게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민들한테까지 그거를 예약을 해서 굳이 같이 육지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야 되냐? 그러면은 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일반 현재 예약제로 한라산을 탐방하는 고객들은 세계일보에서 95만 명, 거의 10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 도민들이 거기에서 몇 명이나 되냐? 그 내용은 없어요. 그만큼 얼마 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한해서는 좀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편하게 한라산을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